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리 기자,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군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영장 심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총 5시간 정도 진행이 된 건데요. 한학자 총재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는데 눈을 꼭 감은 채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통일교 신도로 보이는 100여 명이 한학자 총재가 나타나자 사랑한다고 외치기도 했는데 출석 장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 주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윤영호 씨는 1억 전달이랑 샤넬백 전달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영호 씨 개인 일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출석한 특검 민원도 많고 자료도 꽤 방대하죠. 네, 한 총재가 받는 혐의는 크게 4가지인데요. 그중 핵심은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랑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주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 이렇게 2가지입니다. 통일교 측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독자적으로 예산과 자금을 다룬 것이라면서 한 총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을 준 것 모두 한 총재가 최종 지휘하거나 승인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에선 팀장을 포함해 검사 8명이 투입됐고 준비한 PPT만 220쪽이 넘습니다. 특검팀은 각종 증거와 함께 법원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견서 42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예, 구속 심사가 시작된 지 5시간쯤 됐으면 결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겠군요. 네,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법원의 판단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진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한 총재는 특검의 출석 요구를 3번이나 거부했고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후에야 나왔는데요. 만약 구속이 된다면 특검의 통일교 관련 수사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혜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2022년 대선 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도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그 즈음 통일교의 5개 지구장들은 한학자 총재에게 서신 보고를 올렸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진두지휘에서 하늘이 축복한 후보가 당선됐다. 최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내비게이션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3주가 지났을 때 김건희 씨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의 지역별 교단을 이끄는 5 지구장들이 대선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 한 총재에게 올린 참 부모님 서신 보고 문건입니다. A 지구장은 참 어머님께서 진두 지휘해 주셨기에 하늘이 축복한 후보가 당선이라고 했고, B 지구장은 최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주셔 감사드립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C 지구장은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선 결과 0.8% 차를 보며 깨우쳤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 표차는 24만여 표로 득표율로는 0.7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런 박빙 승부에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지지해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는 보고를 올린 겁니다. 지구장들이 올린 보고에는 한 총재가 대선 일주일 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주요 간부 120여 명을 모아 윤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A 지구장은 잠실 롯데호텔에서 주신 참 어머님 말씀 노트에 적어 2,300여 명 지구 공직자에게 전했다. 다음 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기자회견을 보았고 참 어머님의 축복을 받은 후보가 천운이 함께한다고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C 지구장은 대선 며칠 앞두고 긴급 내리신 하늘 명령을 활동 전선까지 하달해 신속하게 사명을 수행했다며 하나의 조직, 단결, 행동을 강조하며 식구들에게 전달했고 순종이라고 썼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보고가 한 총재의 정교 일치 이념에 따라 통일교 각 지구장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각 지구장들을 불러 한 총재의 지시가 어떻게 실현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1시 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은데 영장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받은 사람 쪽은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보다 앞서 중간에 돈 심부름한 사람, 이른바 전달자가 예. 제일 먼저 구속이 됐어요. 근데 어떤 죄책이라는 법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일 가벼울 수 있는 사람이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에요. 예. 심부름한 사람이에요. 윤영호 씨.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구속이 됐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 뭐 받은 사람 그리고 애초에 준 사람 예. 돈의 원천 여기가 적어도 전달자보다는 법적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면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지금 그 불법적인 자금과 관련해서 이 정도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건 물론 전달한 사람이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전달했다가 제일 먼저 구속당한 사람의 배우자가 돈을 책임지는 통일교의 재정국장이었던 게 큰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증거가 많이 나오죠. 이게 심지어는 지금 나온 증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현금 답을 1억 원의 절반인 5천만 원이 두 묶음으로 포장돼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왕자 자수가 새겨져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네, 제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진술을 할 때 뭐 나의 가르침이 된 사람이 뭐 대통령이다라고 말을 한 거는 저는 전형적인 컨셉, 종교적 확신범 컨셉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종교의 자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의 여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이거는 보통 자백 사건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이미 다 소명됐다. 굳이 왜 구속을 해야 구속 되냐? 필요가 없다. 근데 예, 이거는 예. 좀 작동하기가 어려운 게 말씀하신 대로 그 혐의에 대해서 전면 세뱃돈을 부인. 줬는데 예. 부인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고 또 증거인멸 우려나 진술 오염 우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 구멍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구멍이 엄청 작다. 쉽지 않다. 그러면 변호사님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근데 이게 보는 건가요? 통일교 관련해서는 예. 너무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또 예. 너무 전관분들을 시작해서 어마무시한 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 저 같은 정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아니면 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적? 예. 잘 되면 그분 탓. 예. 안 되면 뭐 실무진 같은 저 같은 사람 탓을 하는데 그게 작용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근데 만에 하나 정관의 소위 말하는 빨이 작용할 수도 있다. 라는 걱정을 그거밖에 하시는 걱정이 안 건가요?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작용하려면 그렇게 소문이 파다하게 그렇게 꾸며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예. 이미 보도가 너무 많이 돼버렸잖아요. 그랬죠. 조용하게 했어야지. 본인은 조용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부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제보가 이어졌던 것으로 네. 보이긴 합니다. 그럼 통일교 공식 입장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제 나온 것인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학자 총장님께서는 일생을 하늘 부모님 해방과 인류 구원, 항구적 평화 이상 세계 실현을 위해 전 세계 190여 개국을 순회하시면서 기도와 정성으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가족 1001국 이상 실현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라면서 한 총재님은 어떤 불법적인 정책 청탁 및 금전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 좀 법적으로 도움되는 입장입니까? 아니 뭐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기억에 아주 오래전인데 네네.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사실은 문성명 총재의 배우자잖아요. 네. 근데 문성명 총재는 이제 몇 년 전에 사망을 했고 아주 오래전에 문성명 총재가 미국에서 구속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한 40년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그건 미국에서 구속이 됐었고 한국에서는 어떤 사법 처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네. 뭐 여기선 진짜 교주였지, 교주. 그러다가 이제 자연사를 하고 지금 그 배우자인 한학자 총재가 사실상의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니까 확실히 문성명 총재
생존시보다는 좀 많이 약화돼 있는 것 같긴 해요. 통일교 교세 자체가 약화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말씀대로라면 하늘 아버지는 구속이 된 적이 있네요. 하늘 하나 어머니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의문이네요. 예, 댓글창에 문성면 탈세로 81년쯤 구속됐다라는 말씀해 40년이 주시는 넘었었네요. 예,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쯤 됐을 거예요. 오래된 일이에요. 탈세로. 네. 이제 그런데 이거 하나는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임금왕자의 자수가 새겨져 있는 현금을 줬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결국 윤석열 씨한테 넘어간 돈이라고 의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5천만 원이 두 다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이 건너갔습니다만 5천은 당신 갖고 이 5천은 설마 뭐 권성동 의원을 왕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반 갖고 욕심내지 말고 반은 갖다 드려라, 뭐 이런 의미로 당연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이렇게 티나게 예. 수수료가 많이 센데요. 아 절반이니까 이거 50% 수수료. 저희가 범죄수익은닉 사건을 많이 하는데 보통 예. 그렇다고 해도 20% 30% 매우 센 건데 50%의 수수료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예. 엄청난 수수료고, 그 왕자를 새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뇌물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죠. 대부분 증언 뭐 놓고 갔다. 예. 가져갔는지는 모르. 이 정도까지 나와도 유죄가 나오는데 이 정도로 명백하게,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토론회 때 왕자를 나온 걸 생각을 하면 그것까지 합쳐진다면 참 빠져나가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다. 저거 뭐 이제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오늘 아침 한겨레 만평에도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이제 여러모로 좀 연결해서 볼 지점이 있어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구속 여부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을 이미 전제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저는 근데 이제 한학자 총재나 통일교 입장에서 보면 예.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에게 사실은 배신당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선 전에는 뭐 부탁도 하고 들어줄 것처럼 하니까 이제 뭐 돈도 오고 가고 관계가 돈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캄보디아에서 벌이는 통일교의 피스파크 사업도 좀 도와주고, 네. 이런저런 사업도 당연히 도와달라는 척탁이 들어갔고 네. 당연히 당연히 도와줄 것 같은 자세를 보였으니까 관계가 돈독해졌던 건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원래는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려고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김기현 의원이 출마해서 당대표로 만들어졌던 그 전당대회까지는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말이 달라졌어. 내가 보니까 이 캄보디아의 통일교 사업을 도와주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좀 그때부터 어긋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 보니까 야, 그걸 왜 통일교를 도와줘? 우리가 직접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 보니까 스토리가. 그러면서 뭐 도이치모터스가 거기 일종의 금융사도 인수를 하고, 예. 그리고 뭐 시림건축도 거기서 사업을 했잖아요. 예.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교가 약간 배제된 느낌이 들거든요. 캄보디아 사업에서. 네네. 그러니까 막상 구속이 되면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본인이 배신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에라 모르겠다 할 수도 있을 것 더 같아요. 위로 지금 본인의 윗선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 윗선은 아니지. 자기 위는 없지. 그 양반은 지금. 김건희. 네. 예. 그래서 수사 협조를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죄 드라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조직 범죄를 많이 예. 변호를 하는데, 조직 범죄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스폰서를 낚는 이제 범죄 집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을 받은 다음에 수익 모델을 보여주거나 수익 모델을 전겨받고 스폰까지 받은 상태에서 자기네가 그거를 직영을 해버려갖고 소위 말해 스폰서를 제낀다라고 하는데, 그 사례의 전형이고, 배신하는 거잖아요. 배신의 그렇죠. 스토리. 예. 이런 경우에는 또 죄수의 딜레마가 또 강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뭐
본인의 경우에는 이미 잡혀 들어갔고 이 음. 뇌물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플리바게닝이 우리나라 법정에는 뭐 플리바게닝 된다라는 건 없지만 예. 사실 그 검사가 기소하는 데 있어서 어. 뭐 구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수사에 대폭 협조할 수 있다. 우리 그 윤영호 본부장이었나요? 예. 그분의 그 태세 전환을 생각을 하면 아, 하늘 구속 어머니의 이후에. 예, 하늘 어머니의 태세 전환도 기대해 볼 법하다. 생각됩니다. 야, 이 진짜 끝없는 무슨 넷플릭스의 범죄 드라마에 보면 끝없이 사기꾼들끼리 사기를 계속 치잖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드는데. 이거 제가 보기엔 어디까지 진실이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충 그 파악하고 있고 이게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일단 그림을 그려요. 예.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쫓아가면서 내가 그린 그림대로 증거가 정말 나오면 아 이게 맞았구나 하는 거고 증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증거의 예. 내용에 의하면 그 그림은 설명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안이 틀린 거죠. 오. 아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고 뭐 이러는 과정인데 수사라는 게. 근데 이거 웬만한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보다 그렇네요. 훨씬 극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럼 진짜 국민의힘 큰일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학자 총재가 더 큰 사실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 나온. 근데 아마 그거는 그 제대로 파헤치면 이제 해외로 어쩌면 흘러갔을지도 모르는 어떤 돈 비슷한 거. 돈 비슷한 건 뭐예요? 돈이면 돈이지. 돈 비슷한 건 아니. 뭐예요? 페이크대도 코인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돈, 그렇지. 역시 빠르셔. 야, 역시. 예. 돈 비슷한 고정 거. 야망남. 예. 돈 비슷한 것까지도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수사가 되면 특검 끝나기 그러면 뭐 완전히 뭐 박수 받는 거지.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워낙 어려운 수사라. 그쪽은. 예. 결국 한학자 총재가 입을 여는 게 중요하다. 네. 구속 이후에. 이제 구속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예, 보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쯤에 검은색 옷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예. 일단 이제 한학자 총재는 참 부모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제 종교적으로는 거의 기독교에 비교한다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정도의 그런 위치를 통일교 내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통일교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저 사람의 권위가 통일교 내에서 깨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걱정하는 부분인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뭐 어떻게 인신의 문제보다도 그럼 통일교라고 하는 막대한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제3도의 영향력도 갖추고 있고 신도 숫자를 갖추고 있는 그 교단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마 이제 변호인들이 아무 말씀도 하지 말라고 또 조언도 많이 했을 겁니다. 지난번 이제 1차 그러니까 수사를 뭐 받고 나서도 엉뚱한 얘기들을 좀 내가 했잖아요. 왜 그래야 하는데 아니 그만. 그리고 심지어는 검사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네.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또 사실 범죄가 인정하는 듯한 그 성공보수는 어떻게 주시려고 했어요? 교회 돈 가지고 주려고 했어요. 횡령이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런 거를 하니까 변호인들이 아무 말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도 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됐고 게다가 또 한동안 저 휠체어 탄 모습 우리 못 봤었는데 김건희가 한 번 또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휠체어 타고 가야겠다 이런 거죠. 뭐. 예. 최근에 일체어 윤석열, 김건희, 한학자 차례로 타고 다니는 거. 평소는 건강해 보이는 것. 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예. 저는 뭐 한학자 총재가 재밌는 게 이 독생자는 예수만 그동안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 전에 문선명 총재도 그렇게 주장 안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서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꿈에서 하나님이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했다. 그 독생자라는 주장은 안 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상 재림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재림 예수를 자처한 거고 그 후로 정명석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재림 예수인 것처럼 하잖아요. 예. 이분은 한술 더 떠서 이제 독생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특정 종교의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종교의 자유 또 종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지적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왜 미국에 가서 도박해갖고 600억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수사를 범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권성동 같은 자들하고 협잡을 해가지고 당원 가입을 하고
뇌물을 매덕을 주고 보석을 주고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아무리 종교 일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범죄로 일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 교리가 그런 교리 자체도 문제죠. 모든 종교가 다 종교 일치를 주장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막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JMS 전부 다 정치에 들고 국민의힘 다 입당해가지고 지금 그 꼴이 돼갖고 홍준표 대표가 이런 큰일 난다고 지적을 한 건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종교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종교분리가 필요하고 타종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 행위는 통일교가 아니라 한학자 총재 행위만 딱 집어서 아주 엄벌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지금 화면 하단에요. 오늘 이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열리고 있는데 관봉권 띠지 관련 증언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함께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서 방송은 저희 걸 보시는 걸로. 네, 한학자가 독생녀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 그러면 한 아님의 딸인가 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한 아님의 딸이라서 독생녀라고 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 한학자 총재 오늘 뭐 좋은 구속영장이 충분히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좀 이따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실 텐데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한학자 총재가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참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결합되면 안 된다, 종교 일치되면 안 된다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종교에서 어떤 이렇게 힘을 갖기를 다 원하지만 그것을 잘못 가지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헌법에서조차 멀리 띄어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교리에서 특히 이 참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신적인 말씀과 동일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떠한 종교보다도 이 그 통일교에서 그 어떤 그 지시랄까요? 아니면 뭐 오더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게 내려왔을 때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통일교에서는 과거 문성명 총재 시절에 결혼도 그냥 이렇게 그 주선해서 그냥 그 결혼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저는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국제 결혼해서. 근데 그거 한일 간에 남녀 간에 실제 매천상 했잖아요. 정제해줬어요. 정제해줘서. 그렇죠. 문성명 총재가 이렇게 당신과 당신이 두 사람이 이제부터는 결혼해서 부부 생활 해라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랑 없는 결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럴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센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구 한 사람을 이번에는 그 총재께서 지명한 우리 교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야라고 찍어줬을 때 과연 그 오더를 위배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측면에서 매우 영향력이 큰 분이다. 이런 분이 밖에 있을 때 증거인멸의 위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증거인멸의 위험성은 재판부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것도 이거 통일교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 게 헌법 이념이긴 한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정치, 넓게는 공권력은 종교를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거꾸로 끊임없이 정치를 탐해요. 그래서 보세요. 종교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도 수사를 잘 안 하고요. 정치권에서 얘기 잘 안 꺼내고요. 언론도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 종교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는 사실상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마저도 구야구야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드러났던 것들이 좀 다른 얘기지만 JMS가 사태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저질러져 왔어요. 몇십 년을.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는데 그거를 깨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이 어쩌면 그걸 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그걸 깨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게 통일교만 그런 일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통일교 때문에 싹 들어갔지만 신천지 그렇죠. 예. 윤석열 지원해야 된다라고 사실 이 그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사람들도 통일교보다 신천지가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른바 극우 세력을 이끌고 있는데도 기독교의 일부도 들어가 있어요. 그 기독교의 일부는 미국의 빌리그레임 목사가 창시했다고는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도 정치 종교 일치를 내세웁니다. 기독교 교파지만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걸 그거기는 교리로 세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자유주의 내진 자본주의를 가진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교리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극우로 남아버렸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남아서 영향을 끼쳐요. 이런 조직들이 지금 대한민국 극우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현재의 정권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서 부정선거론을 만들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윤석열이 개헌까지 내란까지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닿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낸 중요한 고비가 오늘이에요. 오늘이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일단 한학자한테 적용한 혐의가 총 4가지라고 해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이거 이제 가서 도박한 혐의가 이제 횡령이죠. 횡령. 아, 증거인멸교사죠. 횡령은 그 돈을 김건희에게 목걸이 사줄 때 네. 돈 빼서 한 거. 그 부분이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국민의힘 입당 의혹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일단 구속영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섣불리 넣어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팩트가 일부라도 틀리면 얼마나 또 국민의힘으로부터 역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가지 혐의 사실 뇌물도 빠졌잖아요. 예. 아니 김건희하고 저기 건진하고 권성동에 준 것은 뇌물이죠. 근데 일단 뇌물을 적시하지 않아도 나중에 이제 그분은 대가성은 충분히 또 입증해 나가고 정치자금법으로나 횡령으로 해도 충분히 구속될 수 있다는 특검의 자신감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구속 이후에 정당법 위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또 강요죄도 됐을 거고 당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로 아마 기소나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혐의만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0억 도박 이 600원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도 사실 이게 다 얽혀져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얽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에 준 돈도 업무상 횡령과 얽혀져 있죠. 1억이 누구 돈인데요? 아, 통일교에서 빼온 돈이겠죠. 다 빼돌려줬겠죠. 예. 지 돈을 줬을 리는 없을 겁니다. 지 돈을 줬어도 뇌물죄 혐의는 또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로도 충분히 특검 자신감이 있고요. 지일 변호사 말처럼 이번에 구속이 돼서 불순한 정치 세력이 한국 국민주권 정치에 개입하는 거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일본에서도 통일교는 끊임없이 자민당한테 정치자금을 내고 로비를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 가정이 너무 많은 통일 헌금을 했는데 그 통일교랑 아베가 유착관계라는 걸 알고 한 젊은이가 암살까지 저지르는 일까지 발생. 예. 대한민국은 제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돼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일교가 이렇게 한다. 그럼 통일교를 2단으로 낙인 찍은 나머지 기독교 세력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들어가자. 소년보파, 정광훈파 이미 들어갔는데 김장훈파 서로 들어갈 거면 JMS 또 뭐 신천지 또 이상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탐사 기자들 하면요 김건희가 사석에서 굉장히 이단성 시비가 짙은 종교에 대해서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기도 포섭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듭니다. 세력이 있으니까. 그럼 완전히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죠. 그리고 정치가 극단주의 종교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도 극단화되는 거예요. 네. 어떤 인종 또는 이민 또는 약자 또는 소수자 이슈 또는 뭐 노동 이슈 뭐 종교 이슈에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죠. 신의 이름으로. 정치에서는 그걸 제어를 하잖아요. 헌법적 권리로. 근데 종교가 헌법에 어디 있어요? 이건 교리야. 하나님이 시켰는데 우리 홀림하다가 시켰는데 싹 짓밟아 버려. 그러면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국내적으로.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 두 분 말씀 들으니까 한학자는 무조건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